안녕하세요. 우리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는 다양한 책들의 작가를 만나보는 저자를 만나다의 도연영입니다. 옛날 가요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노랫말이 있죠. 정말 짤막한 노래 가사지만 저는 이 말이야말로 나의 숨겨진 마음을 깨닫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서점에 가면 나와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 심리학 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이 심리학 책들 중에서 범죄 전문가가 쓴 이 설득과 협상의 비밀을 다룬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셜록 홈즈의 나라도 하니까 알려달라. 범죄 현장에서 범죄의 특성을 분석을 합니다.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라. 이 부분은 꼭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의 기술을 습득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그나마 방학을 하셔서 조금 시간은 괜찮으세요? 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정말 인기가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많은 범죄가 많은데요. 뉴스를 틀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이 바로 교수님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라는 또 타이틀을 갖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먼저 프로파일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프로파일러라는 용어는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매체 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용어죠. 그런데 프로파일러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범죄 현장에서 범죄의 특성을 분석을 합니다. 범죄 피해자도 그 특성을 분석을 하고요. 현장의 위치,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시간,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수법이나 도구, 또 특히 범인이 좀 이상 행동을 했다든지, 또 범인이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됐는지, 침입 경로와 도주 경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죠. 그럼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이제 추론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강력 형사나 일선 수사관들에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가 이러이러한 동기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한 두세 개 정도 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파일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풀어있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그 실마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파일러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프로파일러라는 용어도 없었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책 속에 나와 있는 셜록 홈즈 이야기, 또는 우리나라의 어사 박문수. 다만 어린 시절부터 정의에 대한 좀 열의가 좀 남달리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밀을 좀 파헤치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라는 것은 가장 정의와 그 비밀 진실에 어떤 응축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그러한 역할, 셜록 홈즈 같은 탐정, 또는 박문수나 또는 홍길동 같은 이러한 역할, 그런 데 대한 꿈은 있었죠.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남자라면은 이 셜록 홈즈 시리즈 다 봤을 텐데요. 또 누구나 다 형사는 한 번쯤 꿈꾸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셜록 홈즈가 되셨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죠. 계속해서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일선이 수사 현장에서도 계셨잖아요. 네. 유학 가시기 전에요.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열악한 이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많이 어려웠죠. 그때가 이제 89년부터 네. 93년까지 정도,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뭐 과학 수사 절차가 잘 도입되어 있지 않고 네. 물론 과장되긴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엉망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절차가 잘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의 예. 모습들이죠. 뭐 그런 시절에 수사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수사를 잘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도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베테랑 선배 형사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학력도 고졸밖에 안 되는 분들. 네. 그런데 이분들은 딱 사건 발생하면 어디론가 사라지셨다가 딱 손에 범인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오시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 졸라도 때가 되면 안다. 경험이 쌓이면 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험이란 것의 힘, 많은 사건을 접해보고 스스로 해결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내에 많은 정보원들이 있고, 과거에 권고했던 사람들이 교도소에 다녀와서 뭐 그동안 뭐 형사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수사의 힘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20, 30년 하기 전에는 베테랑 수사관이 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예. 그건 사실 제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분야든 경험의 힘은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수십 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이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오르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역시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 예. 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다만 막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는 법을 알 수 있는 곳이 없다. 네. 뭐 이런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 유학의 길이 보였던 거죠. 국비로. 그다음 뭐 제가 돈은 없었으니까 국비로 유학을 보내는 길이 있다라는 공문을 발견하고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아주 운 좋게도 3명 뽑는데 3등으로 턱걸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영국 문화원을 무작정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영국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셜록 홈즈의 나라고 셜록 홈즈의 나라니까요. 하니까 예. 좀 알려달라. 근데 문화원에서 이제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국에 의뢰를 하고 저보고는 3일 후에 다시 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 생긴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책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네. 숨겨진 심리학 책 쓰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전에 책을 보면요. 예. 무섭습니다. 연쇄살인마와 예.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협상과 또 설득, 또 특히나 이 독자가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첫 책은 제가 오래도록 특히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가장 큰 영국 사회에서 범죄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연쇄살인이었고요. 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일선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주제로 상정하거나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연구에 있는 내내 사실은 한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있어서 책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자문, 연구 또는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계각층의 네. 요구를 받고 하게 됐죠. 그러면서 특히 그 비즈니스란 것은 거의 대부분의 어떻게 본다면 직업인들에 해당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사 또는 부하와의 인간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 관리 또는 뭐 창업,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에서 시작된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설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들은 잘 얻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네.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좀
답을 좀 제시해달라.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른데 내가 과연 그쪽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범죄 수사 현장이나 또 비즈니스 현장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특히 상대방과 나와의 다양한 형태의 뭐 전략과 지략의 경쟁, 뭐 이런 부분들이라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책을 엮어봤죠. 책을 보니까요, 상당히 매력적인 소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아, 예. 뭐 악마의 변호사가 되어라. 아, 예. 또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뭐 상대방은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그 사인만 이해를 하면 그는 내 편이 된다. 맞나요? 아, 예. 예. 뭐 참 매력적인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글쎄요, 일단 말씀하신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라. 이 네. 부분 꼭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나에 대한 누군가가 비판이나 공격을 하려고 하면 난 방어 자세를 취하는 네. 이런 습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팀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악마의 변호인, 즉 자기 팀이나 자기가 소속된 집단 조직 혹은 자기 개인이 내세웠던 아이디어나 또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편에 서서 바라보는 이런 습관. 그래서 스스로가 비판자가 되고 스스로가 공격자가 돼서 한번 남들이 비판하고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끝까지 비판을 해보는 이런 습관들은 자신들의 뭐 주장, 논리 또는 뭐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들의 약점을 미리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반대편에 서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질 때 그들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질 않죠. 이해를 할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리고 이런 냉철하게 예. 그런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라는 반은 받아들여주고 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결국 비판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것에 만족을 느끼면서 네. 하지만 그 비판이 다 맞지는 않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저쪽에 강점도 있네라는 그런 수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상당히 냉철하신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쪽 네.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사람들은 사실 좋은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보는 거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책을 쭉 보다가요, 다른 심리학 책과 다르게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걸 내가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은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너무 독자분들께서 이걸 좀 적용해서 예. 모든 경우에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 이러실까봐 조금은 우려는 됐어요. 예. 예를 들자면 뭐 연애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요청들이 있거든요. 연애 심리를 알고 싶다, 그래요? 도움을 해달라. 예. 이 책에서도 뭐 그러한 뭐 참고 사항을 얻었다라는 독자 반응도 네. 있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애의 핵심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진심이고 나의 진심을 어떻게 하면 오해받지 않으면서 보여주고 또 상대방의 진심을 내가 어떻게 알까라는 것이 더 핵심이 되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까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보이게 만들까 이런 전략적인 또는 계획적인 접근만 한다면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 책을 너무 인생의 교과서로 채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겠죠. 그럼요. 예.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요. 그 요즘은 정보가 완전 많이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네. 거짓 정보,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사실 수사에 있어서 또 프로파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 정보를 가려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네. 기법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분석이요? 예, 치명적인 정보일수록 위험한 정보일수록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남보다 먼저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예. 어떤 함정까지 따라오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정보가 맞는 것일까? 이와 상충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과연 이 정보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따져볼 만한 여유가 없이 그 정보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분석하는 내가 혹시라도 좋은 기회를 잃는 그런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결코 분석하지 않고는 정보를 맹신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과연 믿을 만한 근거, 소스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대칭되는, 상충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객관적인, 이미 확인된 사실과의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정보를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로 사용하신다면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뭐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정보는 피하고 또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여유가 없는 정보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답을 그때 하지 않고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화의 기술 중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의 기술을 습득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강의를 통해서도 하고요. 지금 당장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실망한다 또는 상대방의 성의를 무시한다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100번 중에 80번은 괜찮다 하더라도 나머지 20번이 대단히 치명적인 위험으로 빠질 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의 기술을 잘 습득을 하면 일단 상대방의 어떤 그 성이나 마음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또는 모멸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나는 위험을 피하고 유보한다든지 또는 거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지금 사람들은요 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술을 잘 익혀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좋게 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을 쭉 뵈니까요 자녀분들께 참 좋은 아빠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요 냉철한 분, 또 치밀한 전략을 세우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웃는 모습도 너무나 인상 깊고요. 그렇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참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가족분들과 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방학인데요. 최선을 다하려고는 합니다. 일단 제 스스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나 또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즐겁거나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참 뭐랄까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땐 많이 그랬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세대가 예. 많은 공유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빠보다는 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희망과 열망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제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시간이 나면 다른 뭐 친구를 만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아이들과 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책을 보니까요, 머릿말에 아내와 아이들은 나의 실험 대상이자 뭐 이런 머리글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실험 대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 뭐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사모님께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시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또 그 동선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숨 막혀서 못 살겠죠. 예. 예. 그런 것보단 제가 말한 실험의 의미는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설득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오느냐, 어떨 때는 반발감을 느끼느냐, 예.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못 이기는 척 따라오지만 마음속 확신이 없는 상태.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되면 중간에 멈추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책에 써 있는 많은 그런 그 이론적인 이야기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고요. 그 검증 예. 중에 일부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맛있는 식사도 외식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만큼 소중한 것은 없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상을 주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공하시는 삶,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 기획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쓰고 계신데요.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